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김정순 어머니. 아침마다 무릎이 쑤셔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겁이 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시큰거리는 통증 때문에 한 칸 한 칸 내려가는 게 고역처럼 느껴졌죠. 병원에선 늘 염증 수치가 높다고 했고 약을 꾸준히 먹어도 수치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아침마다 들기름을 한 숟갈씩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몸에 좋다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몇 달 뒤 정기검진에서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붉은색 경고 표시만 가득하던 염증 수치가 몇 년 만에 뚜렷하게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조차 놀라며 최근에 생활 습관에 어떤 변화를 주셨나요? 하고 물어볼 정도였죠. 들기름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기름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염증과 싸우는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들기름이 어떻게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병원에 가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주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에 붉은색 경고 표시가 찍혀 있으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죠. 시니어분들 중에는 관절 통증이나 근육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에게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한동안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경험.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니 통증은 여전하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무릎이나 손목은 붓고 밤에는 시린 듯이 아파서 뒤척이다 겨우 잠들고 아침이면 다시 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약을 먹는 게 부담스럽지만 안 먹으면 버티기가 힘들고 결국 약 봉투만 쌓여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염증을 낮추는 약을 오래 복용하면 위장이 약해지고 다른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해답이 의외로 가까운 밥상 위에서 찾아졌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경기도 용인의 72세 김정순 어머니는 몇 년 동안 무릎 통증과 염증 수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늘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도 수치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아침마다 들기름을 한 숟갈씩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정기검진에서 확인한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늘 붉은색으로 찍히던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 근접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무릎 통증이 한결 덜해지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은 부산에 사는 68세 박영호 씨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던 박 씨는 은퇴 후에도 등산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무릎이 붓고 시큰거리는 통증이 심해지면서 산길은커녕 집 근처 마트 가는 길도 부담이 됐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고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밥에 들기름을 뿌려 먹거나 나물 무침에 넣어 먹는 식으로 매일 챙겼죠. 몇 달 뒤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의사도 의외라는 듯 무슨 특별한 관리라도 하셨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웃으면서 특별할 것 없고 그저 집사람이 챙겨준 들기름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맛을 내는 기름이라고만 생각했던 들기름이 실제로는 시니어들의 몸속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놀라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의 하나로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김정순 어머니와 박영호 씨가 경험한 변화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들기름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밥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한 숟갈,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이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 중에는 들기름과 궁합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튀김 요리와의 조합입니다. 어떤 분들은 들기름이 몸에 좋다니까 전이나 튀김 반죽에 섞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열에 쉽게 산화됩니다. 즉, 기름을 센 불에 오래 가열하면 좋은 성분은 사라지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을 부칠 때 들기름을 사용했다가 특유의 고소한 향 대신 탄내가 심하게 올라와 가족들이 불편해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화된 기름이 체내에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날 것 그대로 섭취하거나 살짝만 가열의 향을 내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짠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김치찌개, 젓갈, 짭짤한 장아찌 같은 음식에 들기름을 곁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염증 완화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염분이 과다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몸속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고혈압과 관절염을 동시에 가진 시니어분들이 짠 음식을 즐기면서 들기름을 함께 먹었는데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들기름을 챙겨 먹어도 짠 음식이 그 효과를 상쇄해버린 겁니다. 셋째,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대표적으로 삼겹살, 소고기 기름진 부위, 버터와 마가린이 들어간 제과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들기름을 섭취하면 들기름에 좋은 오메가3 성분이 상대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들기름을 찍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고기의 포화지방이 염증 반응을 키워버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즉, 들기름은 좋은 기름이지만 잘못된 음식과 만날 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식탁에서 자주 등장하는 튀김, 짠 음식,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들기름의 효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이 세 가지 조합은 무조건 멀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들기름이 혼자서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지만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나면 힘이 2배가 되듯이 들기름도 찰떡궁합을 만나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 궁합은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는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과 만나면 염증 억제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특히 나물 무침에 시금치를 데쳐 들기름으로 무쳐 먹으면 향도 고소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하던 분들이 들기름에 묻힌 시금치 나물을 꾸준히 먹었더니 손가락 관절이 덜 붓는다는 경험담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아침 반찬으로도 부담 없고 소화도 잘 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궁합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 들기름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좋아지고 염증 억제 효과가 강화됩니다. 특히 구워낸 두부 위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담백해서 입맛이 없는 시니어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4세 김영자 할머니는 두부 부침에 들기름을 뿌려 먹기 시작한 뒤로 예전보다 관절 통증이 덜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역할이 아니라 몸속 건강까지 챙겨주는 숨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합은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간단히 아침에 호두 몇 알을 들기름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 함께 곁들이면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걱정되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시금치 나물, 두부 반찬, 호두 간식. 여기에 들기름을 더하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염증을 다스리는 건강 습관으로 바뀝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몸도 좋아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들기름은 혼자 먹어도 좋지만 좋은 친구와 만나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시금치, 두부, 호두와 함께하는 작은 습관이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들기름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냥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아무 음식에나 막 넣는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이 매일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섭취량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들기름 한 숟갈, 즉 약 10ml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열량이 과해지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작은 숟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복에 바로 들기름을 한 숟갈 마시는 방법을 쓰는데 속이 약한 분들은 이 방법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밥에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두부나 나물에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챙기는 습관이지 꼭 공복에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활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밥에 갓 지은 밥 한 숟갈 위에 들기름을 톡 떨어뜨려 김 한 장에 싸 먹으면 그 자체로 훌륭한 항염 식단이 됩니다. 또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같은 나물 반찬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쓰면 향은 고소하고 염증 억제 효과는 더 커집니다. 간단하게는 구운 두부에 들기름과 간장을 섞어 만든 소스를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식으로 응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살짝 볶은 뒤 들기름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버무리면 고소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한 시니어분들은 잘게 다진 호두나 아몬드를 요거트에 섞고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기름을 세게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쉽게 파괴됩니다. 그러니 튀김이나 부침 같은 요리에 오래 가열하는 용도로 쓰지 말고 마지막에 향을 내거나 날 것 그대로 먹는 게 좋습니다. 또 들기름은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2~3개월 안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챙기려면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하루 한 숟갈, 밥이나 두부, 나물 반찬, 견과류와 함께 튀기지 말고 난로 활용, 그리고 냉장 보관.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들기름은 시니어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들기름 한 숟갈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72세 김정순 어머니처럼 늘 붉은색 경고. 표시만 보던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한결 편안해진 이야기. 부산의 박영호 씨처럼 등산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분이 다시 산길을 걸을 수 있게 된 이야기. 이 사례들은 모두 들기름이 단순히 음식의 맛을 더하는 기름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염증과 싸우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들기름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꾸준히 챙기는 작은 습관이 몸을 바꾸고 수치를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이 준 재료에서 답을 찾는 지혜. 이게 바로 들기름 식이요법이 주는 진짜 가치가 아닐까요? 혹시 지금도 무릎이나 손목이 시큰거려 걷기조차 두려운 분들,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다고 듣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도 한번 들기름을 꾸준히 챙겨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매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밥상 위에 작은 숟가락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습관이 지켜주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들기름으로 직접 경험해 보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